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존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생방송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쪽집게 과외 시간이고요. 자,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의 섹터 내에서 우리가 꼭 지금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같이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 꼭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 종목명을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주식 공부방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교시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시점입니다. 남은 연말과 그리고 연초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좀 붉게 물들 수 있을지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 수익 실현했는데 그 종목이 또 슈팅을 줍니다. 알짜배기 효자 종목 발굴의 창시자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요즘 이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챙겨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우리 최명건 대표님이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선물을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을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기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낙폭을 축소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1%대 하락, 코스닥은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하방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이유, 일단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을 했고 브로드컴 CEO가 AI 산업에 대한 회의적 전망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AI 거품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재확산한 건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다 쉬어가도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ABL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매지온 같은 바이오주들이 오늘 상당히 돋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11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
지표 그리고 CPI 발표부터 FOMC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우리가 이번에 주시할 것도 상당히 많은 한 주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고요. 오늘 코스피 보시면 하락 권역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상승세를 유지해줬던 하루였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개인들의 오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던 모습입니다. 바이오주의 선전, 로봇과 우주항공주의 상승으로 오늘 지수 회복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수 마감 봅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84% 하락한 4,090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6% 상승한 938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내 종목만큼은 이러한 또 하락장에서 올랐을까요?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그래도 꾸준하게 미리 갖고 있다면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가장 붉게 물들이고 있는 전문가가 누굴까라고 한다면 당연 1등 이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딱 주말 이틀 네. 쉬시고 다시 출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조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시장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나마 그렇게까지 우려감이 커지지는 않았어요. 시장 자체가 좀 회복세를 타는 것도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메이저들의 대응을 보면은 거래소 증시는 집중적으로 좀 팔아치우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렇게 강력한 매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결국 상대적으로 좀 선택되는 종목들은 많이 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환율이 그동안 계속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환율이 좀 강하게 떨어지면서 그나마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회복세가 상당히 빠른 모습이었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약한 종목은 약했지만 강한 종목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결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예쁘게 그리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혼자서 그런 종목 발굴하시는 게 어렵다면 우리 최병곤 대표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도 일단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현재 생방송 공략주의 상승률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D&D 파마텍 105%, 로보티즈 42%, 세명전기 13%, 이뮤논 시아는 현재 보유하면서 152%, 현대힘스 20%, 이수페타시스 63%, DI도 20%, 고영도 36%, SPG는 오늘도 올랐죠. 155%, 삼성전기는 49%의 빨간불을 켜면서 온전히 이 방송만 집중해서 보셔도 이 정도의 상승률은 우리가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외에도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의 가능성이 뛰어난 종목들에 관련한 종목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의 수익률은 훨씬 더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되실 거거든요. 다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50분까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고작 42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하단의 QR 스캔 입장하셔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빠르게 선점해야 되는지 대표님의 코멘트까지 장중에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래도 약속을 받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도 약속해 주셨지만 그렇죠. 장중에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도 저희가 이제 무료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식 공부방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게 오늘 그 방송 전에도 우리 네. PD님하고 또 앵커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네. 제가 이 금요일, 월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네. 2주간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종목이 올라와도 이걸 막 멘트를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 막 이런 거 좀 제가 막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놓쳐서 진짜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공부방에 오시면은 그거 계속 멘트 나가고 종목들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오시면은 또 어떤 종목군으로 매수가 몰리는지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금방 잡으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까지 멘트 같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셨죠?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2주의 텀을 주식 공부방에서는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대표님의 코멘트를 함께 들어보실 수 있고 그 사이에도 올라갈 종목은 수없이 점핑을 하죠. 그런 종목을 미리 담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드리고 게다가 단기적으로도 그런 종목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은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선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 드릴지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걸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 5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방송 시간 40분 남짓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의 진도와 교훈 나가기 전에 일단 시황을 한번 보고 가봐야 되죠. 네, 오늘 장 초반 갭 하락부터 또 다시 반등을 하고 또 순환매까지 굉장히 정신없는 오늘 하루가 그렇습니다. 흘러갔던 네.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괜찮았어요. 선방을 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가는 종목만 너무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매매가 까다롭다 이런 얘기 저희가 방송 전에도 했잖아요. 뭐 이 지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한다고 해도 종목 걱정이 너무 커졌어요, 대표님.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요, 완전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장이 하락 출발했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건 또 로봇이었어요. 네. 이야, 저도 로봇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쪽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야, 이거는 좀 가격이 과하지 않나? 아니면 이 실적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너무 높지 않나? 아니면 실적도 없는데 이거 너무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물론 로봇주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로봇주가 이제 대세 하락이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잠재적 잠룡들 이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로 바이오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전력 쪽도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력 쪽도 내년에도 역시 전망이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쪽도 계속해서 지금 조정은 거치고 있습니다만 후속 매수가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글쎄요, 지금 아직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좀 유리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들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수만을 봐도 벌써 거래소는 하락이 좀 깊어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확실히 받쳐주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뭐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종 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너무 과하게 오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경계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수에 관련한 투심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네. AI 쪽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사실 주도주들이 다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종목 선별이 가장 필요하고 그러한 선별을 제일 잘해드리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표를 다시 한번 보죠. 현재 생방송 공략주의 상승률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디서 우리가 전량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찝어드리는 것도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한 종목에서 150% 적어도 20% 이상의 빨간불을 가져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방송만 잘 보셔도 그러한 기회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 신규적으로 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2주 이후에 또 출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50분까지의 기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입장하시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혹은 수행적으로도 충분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공략, 단기 공략주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회 얼마 없다라는 말씀 누차 드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교시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의 진도와 기운은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진도는 2차 전지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글쎄요, 뭐 다른 전문가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이제 지금 로봇이나 바이오 이런 거 오르는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 시작을 하신다,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2차 전지는 일단 장기 하락을 했어요. 장기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상태고 2차 전지가 사실 실적이 나빴던 게 너무 전기차 쪽에 의존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전망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후속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꾸준히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방송 나올 때마다 2차 전지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약 개발. 네. 자, 신약 개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또 7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제가 이거 40만 원대 말씀드렸었는데 50만 원대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56만 원, 55만 원, 57만 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할 때 투자자 여러분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거 가격 지금 비싸더라도 사야 됩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선호를 잘 안 하셔요. 사실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나는 저거 사버리면은 돈이 얼마 안 돼서 몇 주 네. 못 사.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 산 바라보듯이 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주를 사더라도 잘 가는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 나를 맞춰야지. 내가 주식시장에 맞춰주길 바라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시장에 매수가 몰린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끝까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신약 개발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신약 개발 관련해서 임상 쪽으로 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예 그냥 신약 개발 쪽으로 또 아직 안 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의 하락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원인이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AI 거품론 또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 나왔는데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거품 이거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AI 반도체 쪽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만 막 공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공급하던 물량들이 막 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뛰거든요.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가 거품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거품이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 많이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계속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 이 부분 좀 얘기하면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셔야 될지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는 또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포에서 흔들리면 안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오늘 또 미리미리 선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상승률 표를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현재 개선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대표님이 직접 뽑아주시고 있죠. 생방송만 잘 보셔도 이 정도의 빨간불은 분명히 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 일단 드려보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단기 공략주까지 제시해 드릴 거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보름 정도 남은 이 연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단 50분까지고요. 방송 시간은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럼 1교시 오늘의 진도와 기운을 해봤다면 저희가 이제
이제 수익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에서 또 굳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게 이제 이뮤논시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아, 이 종목 진짜 무서워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50 아니죠. 지금 152%의 빨간 네. 불입니다. 오늘도 버티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렇죠. 빠지지도 않고요. 네, 또 어떻게 버텼어요. 된 일입니까? 자, 이런 종목이 네. 사실 올라갈 때는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No. 매수가 막 몰려버리는 상황에서는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류에 빠졌다. 그러면 억지로 금류 물살을 헤치고 나가서 물 가장자리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다 보면은 가장자리에 자연스럽게 도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상승하는 금류의 파동에서 내가 얼마나 고점을 찍을 것인가 이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뮤논시아 급등하니까 너도 나도 이거 다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편입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이오 쪽에 계속해서 고점을 치니까 역시 저는 잘 얘기하는 논리가 그거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쫓아가지 마시고 아직 안 오른 거 찾으셔라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10월 중순쯤에 아까 그 수익률표 보시면은 추천 일자가 10월 17일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그 종목들이 많이 날아가는 타이밍에서 이뮤논시아를 제가 이거 아직 안 올랐으니까 사세요 해서 공부방에 오신 분들은 너도 나도 다 샀어요. 근데 당장 바로 안 올라가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고민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식은 원래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차라리 낫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은 투자자들이 탐욕에 휩싸여서 무리한 베팅을 하거나 그러면서 꼬여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주가 옆으로 기거나 조정받을 때 차분히 조금씩 늘리셔라. 그러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 이 회사는 대주주가 유한양이기 때문에 결론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그전에 주가가 안 올랐어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를 드린 거니까 한번 터져주면 수익률이 클 수밖에 없죠. 쫓아가는 매수는 수익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가의 매수도 수익이 빨리빨리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험이 커요. 한번 꺾어져 버리면 손실이 엄청 크거든요. 대신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저가권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만 조금 가지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대응만 해주시면 수익률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도 안 올르다 한번 올라버리니까 150% 그냥 넘어가 버리고 SPG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승 나오거든요. 오늘도 또 신고가 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도 전부 그런 종목들이에요. 거기서 꾸준히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이뮤논시아처럼 이런 식의 큰 상승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뮤논시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근데 그 유한양행은 네. 왜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안 갈까요? 왜 약간 그것도 약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네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종목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은 이제 일단 기성 제약사라는 부분이 좀 많이 포커스가 잡힙니다. 네네. 근데 이 이뮤논시아는 애초에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따로 떼내 가지고 네네.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신약 개발이에요. 그리고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특징 기술, 특허받은 기술을 투입하면서 그걸 개발하는 도중에 그 기술이 해외 제약사, 메이저 제약사로 수출이 되면서 수익이 커지니까 모든 신약 개발 기업들이 다 기대 심리가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물론 옥석가리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신약 개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신라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업들 결국 실패했잖아요. ABL도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또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리고 네이처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식 자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인식이 바뀌었고 또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인식 자체는 많이 좀 기조가 바뀌었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한양행 약간 뭐 대웅제약, 종근당 약간 비슷한 결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의 선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일단 3교시 종목 자료집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항상 드리는 네. 그 종목에 관련한 질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에 사실 여쭤봤기 때문에 또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굳이 이 상승률 표에 보면 10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그때는 대표님? 현대힘스였는데 지금도 이제 변함없이 굳이 이 종목 중에 내가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시에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현대힘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요 종목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고영을 꼽고 싶어요. 아, 고영. 네, 고영도 사실은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는 실적 성장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는 물론 여기 방송에서도 제가 그 뇌수술 로봇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도 역시 그 실적보다는 뇌수술 로봇, 즉 의료용 로봇에다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거든요. 고영이 저번에 한번 돌파가 나올 때 그 상승 유지만 좀 더 했었으면 그리고 그래서 27,000원, 28,000원권을 가격 유지만 했었으면은 이것도 SPG처럼 연속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아쉽습니다. 거기에서 유지가 안 되고 밀려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재매수를 하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급등만 해야 또 좋은 종목이 아니고 주가가 좀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좀 거치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진행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영이 굉장히 둔하고 느린 종목으로 인식이 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번 올라갈 때 보면은 굉장히 빨라졌고 매수세가 바뀌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 내에서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을 거치거나 시간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매수가 들어올 때 고영을 우선적으로 노려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굳이 우리가 신규적으로 접근했을 시에 메리트 있는 종목 이 두 글자 얘기해 드렸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 저희가 이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가능성 있는 섹터 내에서 지금 꼭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는 종목 딱 하나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 입장하셔서 단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ESS 수요 증가가 전기차 부진에 상당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2차 전지의 상승은 로봇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로봇주에 대한 성장과 기대감도 2차 전지를 한몫 끌어올리는 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일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ESS 분야 그리고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주가 어디까지 반등을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전기차 부진이 2차 전지주를 이제 짓누르지는 않을지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그 2차 전지는 이제 오히려 호재가 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리튬 가격이 계속 가격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수요 부족에서 가격이 폭락했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그 수요가 충분히 이제 많이 따라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시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2차 전지의 그 리튬 배터리들이 ESS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ESS가 결국 전력 시장에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전력 시장이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을 한다면은 ESS 시장도 결국은 같이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는 지금 전력 부족을 계속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올 한 해 같은 경우에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고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실제 전망은 이 전력 시장 내년에도 또 강세를 띌 것 같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 ESS 시장도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수요도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2차 전지 쪽에 그 업계가 전기차에만 모든 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완전히 새로운 탈출구로 ESS가 부각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도 캐즘 현상이 한 몇 년간 지속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도 안정성에서 많이 좀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고가 나도 어지간한 불이 잘 안 나는 구조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나와버리면은 배터리에 머리 맞아서 죽을 수는 있어도 불타 죽지는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전지 쪽에 호재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도요, 지금 벌써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 자꾸 나오니까 또 교환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까지 합쳐지면서 2차 전지 쪽의 분위기는 계속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로봇에 대한 2차 전지 수요거든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력을 공급받으려면은 그냥 단순히 전기 플러그를 꼽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하고도 연관이 많다 보니까 한국이 특화를 보이고 있는 3원계 배터리. 요게 이제 가격이 원래 FP 배터리보다는 좀 비싸요. 근데 이제는 점점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LFP 배터리하고 원래는 가격 차이가 한 30% 정도 난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비슷비슷해 주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도 결국은 새로운 2차 전지 수요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이 또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뭐 땅덩어리가 넓어서 전기차 한정적이지 않겠나 이랬는데 점점 써보니까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2차 전지 쪽의 업황이 내년에도 충분히 호황을 보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중이고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야, 에코프로 언제 이렇게 올랐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종목 진짜 눈물의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밤잠 설치시고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요게 요 단기간에 10월 사이에서 요 12월 사이까지 주가가 5만 원이나 해서 지금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11만 원까지.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정도까지 상승을 강하게 그것도 2단으로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야 하고 보시니까 3분기 실적이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주식 상승률이 가장 좋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지금쯤은 2차 전지를 꼭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의 과거에 우리가 참 그때 참 많이 물리신 분들, 네, 개인 투자분들이 맞습니다. 제일 많이 물려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관련주일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도래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2차 전지 꽤나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성장의 기대감도 같이 있는 종목들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진입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에 저희가 상승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2차 전지주 중에 꼭 한 종목만 뽑으라면 어떤 종목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지, 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일단 올리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일단 ESS 수요 증가가 일단 2차 전지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이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LG 엔솔과 또 벤츠의 또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까지 들려오는 등 2차 전지의 여러의 호재들이 또 상승의 동력을 키워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봤었을 때 정부에서도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또 지원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에 임해봐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올려주셨죠. 자, 보이시다시피 종목이랑 다 가려놨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을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장중에 알려드릴 거고 정확한 종목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사야 되는지. 아하, 이 종목. 네. 이 그룹이 요새 가장 핫한 또 그룹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원액홀딩스 보세요. 얼마나 네. 대단합니까? 네. 일단 이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왜 이 종목을 뽑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제가 대형주를 또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어요. 리튬하고 관련된 리튬 가격하고 관련된 종목도 추천드렸고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수익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지금 오늘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게 갸우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나 그다음에 두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2차 전지에 완전 올인해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그냥 끝장난다 이렇게 가는 기업보다는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성장 이렇게 좀 라인. 발을 네. 뻗치고 있는 그런 수익성이 좋은 기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모기업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등등등 괜찮은 기업을 제가 무난한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종목도 덩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면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작년에 흑자를 좀 적자를 좀 내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서서히 흑자로 전환되면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졌는데 사실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에 너무 막 올인하고 있는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쪽에 수익성이 안 좋아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최근에 한 12월 달 정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리스크가 크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를 때는 또 한 방에 확 올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꾸준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짧게 상승률 표를 보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굳이 우리가 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저희가 바로 제공해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2차 전지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거 이외에도 장중에 단기 공략주의 승률은 훨씬 좋습니다. 오늘 약속해 주셨죠. 좋은 종목 있으면 분명히 제공해 드리겠다.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방송 시간 11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제 신약, 우리 대표님이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업종 2개 뽑아라라고 한다면 로봇하고 이제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이제 금리 인하 시즌에는 분명히 이쪽 두 축은 꼭 한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렇게 아쉬워했고 저도 너무 섭섭합니다. 이런 종목을 좀 미리 좀 가지고 갔었어야 됐는데 싶은데 어찌됐든 이미 이제 지난 건 지난 거고 네. 신규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전략을 짤 때 이 제약바이오는 어떤 순서로 투자 우위를 정해야 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늘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기술 수출을 얼만큼 이제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오늘은 또 신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셨거든요. 예, 사실 신약 개발이 일단은 제가 바이오 쪽으로 네. 종목을 추천했던 거를 쭉 한번 다 헤아려 봤어요. 네. 몇 개나 제가 추천했는지를 헤아려 봤는데
올 하반기에만 9종목을 추천했더라고요. 와.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 막차를 탄 게 이뮨온시아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터진 게 삼성 에피스홀딩스거든요. 야, 이걸 다 놓치고 나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 네. 땅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타이밍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거 아직까지 안 갔기 네네. 때문에 요걸로 방향을 잡으시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제 신약 개발 쪽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얘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고가 아니야? 그 사실 요번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악재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아, 이것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또 여기다 불을 붙여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또 상승을 한다면은 이 투자의 그 돈들이 아마 바이오 쪽으로 계속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존 종목도 많이 사겠지만은 아직 안 오른 거 막 이렇게 찾아다니까 푸시 네. 뻔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안 오른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로봇주가 그렇잖아요. 로봇주 중에서도 로봇주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급등하다 보니까 아직 안 오른 종목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막 빵빵 치는 네. 상황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또 저렇게 큰 종목이 급등을 하니까 아마 투자가 또 더 확대되고 매수세가 몰리는 상황이 점점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약 개발 관련 기업은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요. 네. 이게 특히 제일 큰 리스크가 임상 결과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실 때 분명히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차분히 저점 매수를 조금씩 나눠서 하시다 보면은 한번 빵 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동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가신다면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게 이 신약 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삼성 에피스홀딩스죠. 네. 오늘 7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요. 자, 분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계단식으로 돌파 나와버리죠. 이런 종목들은요. 금방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주가가 한번 조정받으면은 대기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와 버리고 거기다가 또 흔히 말하는 뽐뿌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주가가 자꾸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렵겠지만은 이런 식의 바이오 분위기는 금방 꺾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요거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아직 안 오른 종목이니까 좀 위험 덜하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시총이 16조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 종목은 약간 추가 매수에는 분명히 부담감이 있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쉽게 꺾이지 않는 투심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우리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를테면 제2의 삼성 에피스홀딩스 정도의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 종목 지금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올리시면 인증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바이오 관련주들이 기존에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죠.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어갈 때 주도주의 역할을 꿰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CDMO 기업들, 뭐 바이넥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게다가 메지온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이었는데,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종목들이 많아서. 자, 보이시다시피 종목명은 가렸지만 대표님이 인증해 주셨던 바 하단의 QR 스캐너로 입장하시며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료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투자를 이쪽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네, 제가 이거 우리 대표님의 또 애정하는 예.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번에 수익이 한번 났다가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진 않고 또 조금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땡큐입니다. 주가가 바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또 다시 좀 내려오면은 일부를 수익 실현했다가 또 저점 재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가 반복되든 상관없습니다. 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수익률이 더 커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SPC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니까 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팔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또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니까 이거 다시 살라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요 종목처럼 이렇게 갈 듯 말 듯 애를 먹이면은 오히려 그런 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누적 수익을 챙기면서 끌고 가시는데 훨씬 더 좋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종목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두 번째 종목 자료주 시청자분들 난리 났습니다. 이 종목이 너무 궁금한가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리던 4교시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히든 종목을 반도체 쪽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뭐 지금 하락 나오고 있는데 무슨 반도체가 또 언급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반도체 쪽도 오르는 쪽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부품 관련한 기업이고요. 지금 메모리 3사에다가 납품하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제품 자체가 납품하는 회사가 지금 메모리 3사라고 하면 유명한 그 세계에서 유명한 고 3사죠.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상당히 크게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실례로 세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세크라는 종목이 중소형 종목이었는데 요게 원래 오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N사에 납품을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N사가 어딘지 금방 나오잖아요. 네.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그냥 N사입니다 이랬는데 그건 뭐 사실 엔비디아라고 얘기하고 얘기한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그런데 좋은데 납품하고 있어요. 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한번 크게 띄워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분명히 요 종목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오늘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하락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요 종목은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그건 그만큼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한 3사의 모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호재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AI 관련주들 특히나 오늘 전자닉스를 포함해서 죄다 오늘 하락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그만큼의 이제 힘과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고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굉장히 선별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로 봐서는 도통 모릅니다. 그 수백 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 종목도 방송 끝나자마자 아주 깨끗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쳐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 종목까지 꼭 확인하시고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이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하시고 주식 공급방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코멘트까지 계속적으로 꼭 대표님과 함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